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이 선거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낮에 대전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에 세종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 투표하러 가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올라 어제보다 따뜻하겠는데요. 대전의 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계속해 쌀쌀합니다. 이른 시각부터 투표소로 향하신다면 겉옷은 챙겨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세종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1대 총선 투표율이 밝았습니다. 충청권은 역대 선거마다 판세를 정확히 반영해 이른바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지역인데요. 대전 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중구 투표소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서대전 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대전시 용두동 대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대전 중구 선거구는 여야 후보 간 박빙 승부가 예상돼 대전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면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는데 본투표일인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1,10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0개 선거구에 82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직 시장이 낙마한 천안시장 보궐선거까지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젊은 도시 세종시의 투표율은 32.37%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충남은 세종과 대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해 본투표일인 오늘 부동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최종 투표율은 대전 58.6%, 세종 63.5%, 충남 55.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전, 세종, 충남의 최종 투표율과 함께 전국 판세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온 충청권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오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그만큼 유권자들의 한 표가 소중한데요. 유례 없는 감염병 확산 속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분증입니다.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을 고르는 투표용지 2장에 각각 투표하는데 천안시장과 기초의원 등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특히 35개 정당이 명기된 비례대표 선거는 투표용지만 48.1cm로 역대 선거 사상 가장 길어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투표용지가 너무 길었고 또 그 안에 번호들이 차례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제가 원하는 정당을 찾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새롭게 선거권을 가진 만 18살 유권자 54만여 명이 처음 투표에 참여합니다. 20살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책을 벌여주시는 분들을 뽑고 싶기도 하고 그거를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어느 선거보다 투표소 안팎의 방역이 강조됩니다.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투표소에 마련된 손소독제와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대기할 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고 의심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에 한해 저녁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꼭 참여하시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은 경비 함정을 동원해 섬 지역 투표함과 인력을 수송하며 투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역구 당선자는 선거 당일 자정 무렵이면 알 수 있겠지만 투표용지가 길어 일일이 손으로 개표해야 하는 비례대표 결과는 이튿날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21대 총선 당일인 오늘 산불 발생 위험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2일 저녁 서산 대산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1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최초 화재 발생 지점 부근에서 재발화돼 5시간 만에 꺼지는 등 건조한 날씨 속에 작은 불씨가 쉽게 번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996년 이후 발생한 대형 산불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던 3건 모두 선거가 있던 해 봄철에 발생했다며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 소각이나 흡연, 취사 등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충청권은 특히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받는 곳인데요. 이번 총선 충청권의 주요 쟁점과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평가입니다. 처음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진행된 뒤 다시 진정세로 접어들기까지 그때그때 여론의 추이는 변화했습니다. 즉 현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의 대처에 대해 유권자들이 이른바 국정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대전은 원도시민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이른바 동쪽은 보수 진영이, 신도시민 서구와 유성구는 진보 진영이 가져가는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 구도가 고착화될지 아니면 이번 총선을 계기로 다시 재편될지도 관심입니다. 인구 증가로 사상 첫 갑과 을로 분구돼 선거가 치러지는 젊은 도시 세종시의 표심도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세종시의 최대 현안인 국회 분원 이전과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적임자가 누구인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표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과거 지역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고 일반적으로 보수층 지지세가 두터웠던 충남 내륙과 서해안벨트 표심이 이번에 재현될지도 관심입니다. 시장 보궐선거까지 치러지는 천안을 비롯해 아산과 당진 등 충남 북부의 경제벨트에서는 충남을 넘어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을 이끌 대표 주자들로 누구를 선택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사전투표율이 32.37%를 기록할 정도로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그 민심이 어디로 향했는지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 확산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에도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투표는 하셨는지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지요? 적극적인 의사표시인 투표만이 우리 모든 생활의 근간인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과 노선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도시철도 35개 역 주변 지역에 역사와 문화, 주거, 상업시설 등을 접목한 도시재생을 추진해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대전의 현안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보문산 관광개발, 드림타운 3,000호 건설 등과 연계한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 주식회사 파나시아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친환경 수소버스 기반 교통망 활성화를 위한 수소연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각 기관은 수소 추출 설비 구축 사업에 관한 산업부 공모에 응모해 천연가스에서 수소연료를 안정적으로 추출해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포집과 수소 추출 설비 공장 투자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에는 지난해 하카 수소 충전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3곳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고 올해까지 수소차 560대, 수소버스 1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지만 재확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 가운데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하는 재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재양성 환자 가운데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는 2차 감염 사례는 없다고는 하지만 명확한 재검사 기준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병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완치된 해양수산부 40대 직원이 격리 해제 16일 만에 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 환자가 재확진된 것은 세종시에서만 벌써 5번째입니다. 충남에서도 천안 줌바 댄스와 관련된 50대 남녀 2명이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전에서도 30대 여성이 퇴원 12일 만에 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대전은 완치자 가운데 바이러스가 검출된 2명의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확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지역 자치단체들도 저마다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 집단 감염으로 불안감이 큰 세종시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환자가 완치된 뒤 증상이 없더라도 7일째와 14일째 각각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최초 확진처럼 동선 공개도 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동선 공개라든지 접촉자 공개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전화 문자를 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완치 뒤 14일간의 자가격리 권고기간, 증상이 있으면 즉시, 증상이 없더라도 13일째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전은 완치자 전수조사를 벌이고는 있지만 주변 지자체와 달리 자체적인 재확진 검사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다른 재확진 검사 기준이 또 다른 지역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체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퓨처스 선수 1명이 발열 증세를 보이면서 서산에서 진행하고 있던 2군 선수단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한화이글스 퓨처스 소속 A 선수는 어제 오전 훈련장에서 체온을 확인한 결과 발열 증세를 보여 서산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구단 측은 서산구장을 폐쇄하고 선수단을 격리했습니다. 온라인 개학 이후 학생들이 온종일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면서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생활규칙 지키기와 사이버 공간 예절 지키기 등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와 가정에 배부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111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사이버 집단 따돌림 방지와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 등의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온라인 수업 시 사이버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요즘 농촌은 최악의 일손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기, 그것도 사나흘 짧은 기간에 뱃꽃 인공수분을 맞춰야 하는 배농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 주산지로 이름난 천안 성환읍과 인근 아산 둔포면이 온통 뱃꽃 세상입니다. 뱃꽃이 활짝 피면 벌을 대신에 일일이 꽃가루를 묻혀주는 인공수분, 이른바 화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나흘 이내에 맞춰야 할 긴급한 작업이지만 배밭에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럿이 한데 모여 일해야 하는 영농 현장에 인력 수급이 뚝 끊긴 겁니다. 아들들한테 와서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조카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월차까지 내가지고 와서.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마저 막히고,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을 주던 대학생 등 학생 봉사도 개학 연기 등으로 일찌감치 취소되거나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와서 군인들도 다 해서 공무원까지 다 화접에 동참해 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다 취소돼 갖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총선 지원, 산불 대비 등 일이 겹치면서 동원 가능 인력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라든가 아니면 선거 이제 사무 종사원으로 이제 파견을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절반 이하의 공무원들밖에 일일이 손으로 풀을 뽑는 친환경 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그냥 방치해야 할 형편입니다. 가뭄이니까 물을 줘야 하는데 물을 못 주고 있어요. 지금 거의 자포자기하는 상태죠. 저희 식구들만 갖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정부와 지자체는 인력 중개센터를 늘리고 군부대 인력도 급히 지원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가 불러온 최악의 일손 부족 사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햇빛과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오존은 기온이 높고 상대 습도가 낮으며 바람이 약하게 불 때 높아지며 두통과 기침,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4차례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80%가 5, 6월 햇볕이 강한 오후에 발령됐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구단 간의 연습 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글스는 모두 4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화는 오는 21일 KT 위즈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대전에서 기아와의 경기 등 엿새 동안 홈과 원정 각각 2경기씩 모두 4경기를 치릅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팀 간 연습 경기 20경기를 관중 없이 치른 뒤 다음 달 초에 정규리그를 개막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개막 날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유튜브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방송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플랫폼은 다르지만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중심엔 바로 콘텐츠가 있는데요. 대전 MBC와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이 중부권 지상파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맞손을 잡고 콘텐츠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장년층에게도 어렴풋이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시절 선거 모습입니다. 1953년부터 1994년까지 매주 대한민국 정부가 제작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영상 보도물 대한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상 기록물을 보유한 KTV, 특히 공유개방 아카이브로 구축한 영상물만 135만 건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과 공공정보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55만 명을 넘는 공공매체 중 가장 많은 뉴미디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공영방송으로서 57년의 역사를 가진 대전 MBC와 KTV가 손을 맞잡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이콘으로 떠오른 콘텐츠의 미래를 함께 열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워싱턴 DC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를 커버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부의 콘텐츠를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MBC는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 능력에 더해 KTV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 중부권의 공중파, 뉴미디어 핵심 채널로 거듭난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이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역 방송사로서 어떤 유의미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권, 지역 혁신의 시대. 대전 MBC와 KTV는 콘텐츠를 무기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갑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대전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되고 생활 방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관광업계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 지역 관광 관련 업체로 여행과 관광 숙박업소, 야영장 등 800여 곳이며 업소당 손소독제 3개와 살균 소독제 1개가 지원됩니다. 대전시는 또 손소독제와 살균 소독제를 우선 구입해 유원시설에 우선 배부하고 기타 관광업체는 대전관광협회를 통해 나눠줄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각종 축제와 행사의 자원봉사자로 근무할 명예관광통역안내원 6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외국어에 능통하고 실제 통역 활동이 가능한 20살 이상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역 안내원으로 선발되면 3년간 활동하고 중식비와 교통비 등이 지원됩니다. 보령 해경이 서해에서 허가 없이 닻을 내린 라이베리아 국적의 3만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보령해경은 그제 오후 6시 20분쯤 보령시 외연도 북서쪽 40km 해상에서 불법 기약 중인 화물선 A호를 적발했으며 선장인 스리랑카 국적 46살 B씨를 선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법에 따라 외국 선박은 무역항에서만 기항이 가능하며 다른 국내 해역에서 허가 없이 닻을 내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홍성군이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홍성군은 어린이날 행사를 다음 달 5일 홍성읍성 일원에서 역사인물축제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어린이날 행사 예산 5천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으며 대신 어린이 자존감 향상을 위해 힘쓴 유공자를 선정해 기관별 표창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 하원을 위해 어린이집 자동 전자 출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등 하원 시 전자단말기로 인식한 출결 사항을 실시간 문자로 부모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아산시는 어린이집 410여 곳에 단말기를 설치해 긴급 보육 돌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늘은 투표하기 좋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올라 어제보다 따뜻하겠는데요. 대전의 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계속해 쌀쌀합니다. 이른 시각부터 투표소로 향하신다면 겉옷은 챙겨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세종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천안 3도, 대전 6도, 논산 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천안 22도, 아산 21도, 논산 2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대전의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금요일과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약간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기야? 네.